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쟁취와이드 2부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오늘 밤에 있죠. 앞서 나온 지표들 이번 주의 것들 쭉 한번 살펴본다면 민간 고용은 18만 5천 명, 예상보다 많이 나와주지 못한 부진한 모습이 있었고요. 주간 단위로 매주 실업자 수를 미국에선 체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실업자 수는 생각만큼 많진 않아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간밤에 집계가 막 나온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미국 노동부가 월간 고용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밤에 있을 이벤트입니다. 하나는 좋았고 하나는 좀 별로인 애매한 상황에서 미국 고용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이 결과치에 따라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눈치 볼 공산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반드시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코스닥만큼 오르지 못하고 크게 되밀리면서 다시 한번 2천을 걱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 1등주 셀트리온은 수급이 어닝 전후로 급격히 좋아지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공신인 반면에 삼성전자, 코스피의 시총 1, 2위 그리고 현대차가 4%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시장을 크게 끌어내렸었죠. 연기금이 더더군다나 어제 삼성전자를 많이 정리한 포지션 볼 수가 있었고요. 현대차의 어제 급락도 다시금 14만 원대 주가까지 붕괴시키면서 주식시장에 압박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가 조금 힘을 내줄 수 있을런지요. 관망세를 딛고 말입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오현진 멘토 함께 나와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예 멘토님이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예, 오늘 현대차, 기아차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실 것 같은데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특별한 호재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특히 13만 원대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것은 결국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박스권의 어떤 부분들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 13만 원대에서 또 15만 원 근처까지의 강한 반등세는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차 14만 원 아래는 오히려 매수권역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16만 원 정도까지는 역시 볼 수 있는 상승룸이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네, 최근에 시장에 호재를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부담스러운 이슈만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조금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이 투자 심리를 많이 좀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 수요 둔화까지 겹치다 보니까 금 그리고 유가, 구리까지도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또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지수라든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약간 경제를 넓게 본다면 원자재 가격이 회복될 때 이제 지수가 함께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향후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금이라든지 유가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네요. 어느덧 8월 첫째 주도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장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금 1,000억대 넘는 순매도, 시간을까지 포함해서 순매도하는 모습 다시 보여줘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었죠. 선물 쪽의 매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어제 외국인으로부터 출회가 됐고요. 기관이 특별히 연기금 중심으로 사주기는커녕 오히려 좀 많이 역시 어제도 시장을 미는 데 도움이 되는 매도세를 함께 보인 바 있는데 오늘 아침장 수급은 어떤지 일단 어제 조금 주춤하면서 꽤나 밀렸었던 코스피의 개장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파란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병헌 멘토님. 예, 일단 출발 분위기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 종목군 위주의 뚜렷한 하락세가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보자면 아직은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오현진 멘토의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늘 금요일 시장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회복세를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4.62포인트가 빠진 2008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조금 하락선상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05포인트가 빠진 743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가 2010선을 깨면서 출발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어제 상승폭을 약간 줄이더니 어제 종가보다는 소폭 아래쪽에서 코스닥도 시작이 됐고 기관이 일단 사주진 않으면서 코스닥을 하락 출발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실적들의 주요 기업들의 공시가 계속 뜨고 있는데 향후 실적별로 종목들 움직임 또 전략까지 돌발 종목 코너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업종별 분위기 전해주시죠. 어제 증권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권주가 상승했던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좋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증시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의 흐름을 잘 지켜보신다면 또 뭐 시장이 상승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하는 업종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올라오는 업종 하나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그동안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시장에 철저하게 좀 외면됐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납폭과대 이슈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포스코 1.8%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 0.3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업종도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뭐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부분은 아닌데 아무래도 다른 종목이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이 요즘에 아주 특징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뭐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이제 수입 곡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부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보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수출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부분 혹은 국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레트로트 식품이라고 하죠. 간편식품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음식료 업종은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업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PR 밸류가 조금 낮은 게 이제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평가 매력까지도 함께 반영되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통주는 오늘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편의점 관련주인 GS 리테일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롯데가의 이제 분쟁 이슈로 롯데 관련된 유통주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이제 다른 계열사의 이제 유통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런 중가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수렴하게 될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약한 업종은 의약품입니다. 최근에 제약과 바이오 업종들 계속해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큰 폭의 반등을 보였었던 한미약품 오늘장에서는 2.7% 정도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제약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신규로 접근하실 때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증권주가 오늘 1% 정도 하락합니다. 어제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증권주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가 글쎄요. 제 생각에 생각만큼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감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급등에 따른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 정말 만약에 증권거래세가 현재 0.3%에서 인하가 된다면 증권주에는 확실히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는 증권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업 등도 전체적으로는 밀립니다. 현대차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상승폭이 좋았던 한국항공우주도 1%대 약세. 아무래도 자동차주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과 종이 목재 방송 서비스 업종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도 훨씬 더 약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업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주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바닥을 치고 올랐었던 제약주들이 금일장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재차 좋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네요. 코스닥은 현재 740선대 초반, 코스피는 2010선이 살짝 깨진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코스닥 역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현물 구간에서는 모두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은 선물에서의 방향성을 해치 차원이 아니라 575계약이라는 조금 많은 계약수를 먼저 아침부터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들조차 외국인조차도 지수의 방향을 위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바닥 영역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을 본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5호장으로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현물에서의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시장은 급격한 급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조차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이 왜 이런 형태를 계속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고점, 최근에 이제 고점 부분에서는 매수를 일관을 했던 기관이 지금 또 저점 부분에서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다. 즉 이것은 계속 위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상한 매매 형태를 보이는 것이 결국은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요, 코스피 쪽에서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은 오늘 급반등세를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단 양봉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2010선을 일단은 회복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는 아직 낮지만요. 이번엔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출발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진 투자 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계속 고용 관련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됐는데 어제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급락한 상황에서 오늘 밤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는 상황이죠. 오늘 개장가부터 짚어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2원 70전 하락한 1163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1170원 중반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160원대 초반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와 약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 증대로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를 의식한 롱포지션 축소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또 따라 롱포지션 조정에 대한 경계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발표된 민간 고용지표의 부진 등으로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65원 2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2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66원 20전보다는 약 2원 2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달러는 오늘 1160원대 중반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제한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1160원대 초반에서는 역의 중심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1160원대 초중반에서 주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61원에서 1167원입니다. 그래요.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170원대 올라설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유진 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의 분석으로 외환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종목,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 울고 웃는 종목이 역시 어닝 시즌의 특징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GS 리테일이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나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대 매물을 완전히 눌림목으로 소화를 끝낸 모습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 늘었다고 하죠. 주가는 벌써 62,900원까지 찍고 있습니다. 오현주 멘토님. 네, GS 리테일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정말 대단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75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컨센서스 400억 원대를 크게 좀 상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신고가를 일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점은 그동안 계속해서 고성장을 했어요. 모든 유통주,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가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편의점 같은 경우 1%대 후반, 그러니까 1의 자릿수 후반이라든지 이제 10% 정도의 고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었고 비교적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모두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GS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만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슈퍼마켓이라든지 이제 왓슨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은 이제 GS25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점에 100% 연동되는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편의점의 성장성이 어떠냐? 지금처럼 고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 아니면 취급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도 요즘에 약을 팔죠. 그런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약국과 비교해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약도 많거든요. 그런데 약국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편의점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트나 편의점에서만 파는 PB 상품들의 매출도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불경기다 보니까 마트를 일부러 방문하기보다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만 사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도 편의점 업계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반기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담배값 인상 효과도 굉장히 컸어요. 그동안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재고평가 차익이 상당히 크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어떨 것이냐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편의점주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BGF 리테일도 그렇고 GS 리테일도 그렇고 현재 PER이 30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고성장을 감안을 하더라도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담배 재고 차익은 후반기부터는 그런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보유하신 분들이야 계속해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신규 진입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GS 리테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쭉 홀딩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신규 매수는 일단 가격 레벨도 부담이고 실적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GS 리테일 아니다 쪽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시장을 급락시킨 두 종목에 대한 AS 차원의 추가적인 관찰은 당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삼성전자는 일단 오늘 소폭이지만 반등세가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더 밀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 때문에 일단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었고 또 미국 쪽에서 판매는 7월달 사상 최대였다고 하지만 역시 또 중국의 발목이 일단은 잡히고 있어요. 예. 중국 쪽에서의 침해 현상은 분명히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자동차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3월 달에 이미 그때 중국 상하이 모터쇼의 사진을 들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바로 SUV 시장인데요. 이 SUV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SUV 시장을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어요. 중국 쪽에서. 그 얘기도 드렸었죠. 한국의 산타페와 똑같은 차가 등장했는데 이름조차 비슷하다. 썽따페이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랜드로버 이보크하고 똑같은 차량도 여러분들께 아마 사진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SUV 시장이 급성장했고 그들 로컬 브랜드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수입 브랜드였던 현대차,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기술력 차이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다시 재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뚜렷합니다.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적 의미가 뚜렷이 보이는 만큼 저는 13만 원, 그러니까 14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이것은 분할 매수 자리대로 보셔야 되고요. 이것이 다시 박스권 상단 쪽에서 즉 15만 원을 넘어서서 16만 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 자리대로 좀 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더 이상 현대차가 빠질 필요가 없는 영역까지 내려온 것이죠. 결과적으로 ELS 낙인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계속 이 현대차를 안 좋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분할 매수 자리대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도 밑꼬리 조금은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급락할까요? 현대차 매수 가격대가 지금 왔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6만 원대 정도로 잡으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출발증시와이드 1부에 늘 함께해 주시는 이드코멘토의 관심주가 급등하고 있어서 잠깐 전화 연결로 돌발 종목 AS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돌발 종목으로 꼽을 만한 종목 JW 중해제약이 급등합니다. 이드코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작스러운 전화 연결. 예, 감사합니다. JW 중해제약이 사실 120일 이평선에서 여러 차례 조금 숨을 고르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10% 시세를 냈는데 제2의 한미약품도 기대가 된다. 아침에 그런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뉴스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표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오전에 시초가에 좀 강하게 출발했던 그런 모습들. 일단은 아까 11% 정도 상승함에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거래 정지가 좀 풀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적인 측면들. 자, 21선에서 거래량 터진 부분들에 있어서 주봉 한번 보시면은 자, 주봉 차트 같은 경우 전주에 음봉 캔들을 감싸 안으는 5주봉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 캔들로 있어서 이번 주 주봉상 양봉 패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적인 부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구간에서 어찌됐건 제가 앞에서 이제 아까 상한가 팩토리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해드렸지만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보시면서 자, 일단은 37,000원대 한번 돌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은 일단 4만 원대 부근까지의 상승폭 열려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부분들 37,000원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그리고 주봉상 양봉 캔들 반드시 주봉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JW 중해제약 4만 원 중장기 목표가를 보고 계신데 일단은 오늘 급등의 모습 좋다. 37,000원을 뚫는지 체크하자. 주봉도 늘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덧붙여서 NH엔터는 조금 빠져서 간단하게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느 정도 하락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5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 자, 계속적으로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전저점에 대한 지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NH엔터 5만 원대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가 좀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 5만 원대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 일단은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줬죠. 적자 확대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든지 목표가 하향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좀 나와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지금 5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경직성 부분들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엔터 5만 5천 원 지켜주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JW 중해제약 단기적으로 37,000원 돌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 인내를 갖고 끝까지 기다리신 분들 일단 오늘의 급등 수익으로 연결된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또 AS 해주신 우리 이드코멘터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돌발 종목 더 체크를 해보죠.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역시 흐름이 급등으로 이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만드는 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김태환 멘토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텍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정도 개선됐다. 특히 내수 시장이 100% 이상 고성장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 급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텍은 많이 알려진 대로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팍스 i3D라는 치과용 의료 촬영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매출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치과를 한 게 작년 정도인데 요즘에는 촬영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한지 몰랐어요. 사진 한번 찍으니까 이빨이 아주 엄청나게 자세하게 좀 나와서 약간 저 최근에 갔는데 다들 이렇게 바텍 쓰고 있어서 뭐 김태환 멘토도 생각나고 여러 멘토 이래서 바텍 추천하셨었어요.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양악
수술이 유행인 만큼. 네. 이 구조하고. 예, 양악, 이 하악하고 상악을, 이제, 이 바텍 파노라마 촬영기로.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성형외과. 저는 뭐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에 성형했다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요, 혹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러 가셨나요? 예, 제가 이 바텍을 저도 굉장히 좋게 예전부터 보세요? 좋게 봤었거든요. 저희가 아마 이 서울경제TV에 14,000원대부터 들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좀 장기 성장세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때도 이 양악 수술의 어떤 미래 성장성을 미래 보시고. 성장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요. 오현진 멘토님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형 플러스 치과 쪽에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형과 치과 쪽의 모멘텀을 함께 받아가면서 일단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치과 촬영기기 판매한다는 건 다 아시니까 좀 외부적인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일단 바텍이 글로벌 4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약 10% 정도의 매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벌적인 입지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수출이 비중이 한 80% 정도 선진국 정도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의 수출이 잘 된다라는 부분, 최근에 보시면 원화가 확실히 약세기 때문에 환에 따른 차익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인도 시장의 진출까지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야 뭐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또 잡게 되면 이제 중국과 같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국가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폭이 점점 커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기관 수급은 크게 들어오지 않지만 외국인이 완벽하게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역시 보유하신 분들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특히 이제 갭으로 이제 상승을 했을 때는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시키고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나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동안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더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바텍도 GS리테일과 마찬가지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모습이네요. 하나갤러리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의 면세점 사업자로 의외로 선정이 되면서 아주 급등을 했었던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역시 좋지 못했고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니까 당연히 괴리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6% 정도 급락하네요. 예, 일단 전일 좀 급등세가 나왔죠. 맞아요. 이유는 바로 이제 롯데 쪽에서의 반사적 이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옴으로 해서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갤러리아가 이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쪽이고 사업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쪽이죠. 그리고 사실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백화점 쪽에 실적이 당연히 안 좋다는 거 예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의외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급락세가 나온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급등세에 대한 반대 매매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이 됐었는데 결국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이제 추세상으로 완전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식이 그대로 가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갔다가 그것이 발표가 된과 동시에 이제 주가는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품이라는 것이 빠지게 되는 구간인데 그게 최근까지 이어졌었고 지금도 그 거품이 이제 빠진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위로 들 일만 좀 남았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구간이 결코 나쁘지 않다.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수록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제 이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새로운 면세점 사업 쪽으로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예. 지금도 매수할 수 있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은 종목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게다가 또 롯데가 만약에 그 리스트 후보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어제 반사이까지 급등하고 오늘 실적으로 눌려서 오히려 사기에 아주 좋은 가격이 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전략 전해드렸고요. 오뚜기가 최근에 황제주로까지 주가가 100만 원을 넘긴 이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아침 118만 7천 원, 이제 부르기도 좀 어색한 주가까지 올라갔었다가 8% 급등했다가 쭉 차익 실현이 나와서
지금 음복 마이너스로 일단 전환됐네요. 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의 대장주가 뭐 오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수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음식료 업종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뚜기는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닌데 러시아의 마요네즈를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함께 좀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국내 내부적으로는 역시 앞서 언급드린 대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품 판매 증가입니다. 특히 오뚜기가 이 간편식품 부분에서는 상당한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뚜기가 취하는 전략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저가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을 보면 오뚜기라는 상표가 붙은 것 치고 다른 제품 비교해서 비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으면서 이런 저가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강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라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뚜기의 라면들 예를 들면 진라면 같은 경우 판매가 상당히 안 좋은 라면 중에 하나였는데 류현진 선수를 이제 CF로 영입을 하면서 그리고 신의 한 수를 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공략을 계속해서 좀 하면서 궁극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들 반대로 이제 농심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농심의 점유율을 좀 잠식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간편식에 있어서도 저가 전략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국내 경기가 뭐 빠르게 개선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오뚜기의 상품들은 잘 팔릴 것이다 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공교롭게도 신고가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접근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신고가를 따라잡는 전략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손절가만 잘 잡는다면 올라가는 종목이 추진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따라잡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모양새가 중요해요. 보통 이제 완만한 흐름으로 이제 신고가를 가냐 아니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폭을 크게 높이냐라는 관점인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85만 오뚜기처럼 갑자기 네, 맞습니다. 오뚜기처럼 갑자기 좀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잡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현재 보시면은 오늘 장에도 양봉을 그렸으면 모르겠는데 윗꼬리가 달면서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상승을 다시 시도하기보다는 조정 후에 다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신규 접근은 역시 무리가 있고 조정 후에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고가가 아닌 종목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예, 바이오랜드 화장품 원료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4% 정도 하락하고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별로 좋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결국 화장품 부분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화장품주는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의견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화장품은 뭐 잘 팔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밸류에이션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보시면은 메르스 사태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률이 다시 늘어나면서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뭐 고가를 형성한 후에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장품주를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드리는 게 향후 5년간의 고성장을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만큼 밸류가 많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물론 성장성이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과도하게 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를 제가 언급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해외 현지에서의 판매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멘텀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그렇다면 결국 중국 내에서 얼마나 화장품을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냐. 근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아직까지 중국에서 시장 장악력이 엄청나게 그냥 그렇진 않아요. 이제 막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판매 모멘텀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달리할 것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건 일단은 차치하고 그 부분은 반영되었다 보고 중국 내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를 선별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 화장품주가 오현진 멘토님이 화장을 잘 안 하셔서 화장품주가 안 오른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니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 최근에 이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여러분들께 아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국 내 로컬 브랜드가 이제 어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쪽은. 그 이유는 바로 이 대한민국 KBT 산업 쪽에 근무하는 고인력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데리고 갔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들에게 연봉을 보통 3억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인력들이 또 가서 우리가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기술력들을 고스란히 뺏기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중국 내 로컬 브랜드의 입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 그것은 결국 화장품 쪽도 역시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정체기에서 이제 어떤 쇠퇴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리스크 방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을 꼭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장에 이제 중국 시장 막 열릴 때 이때는 쫙 성장하면서 좋은데 이제 벌써 중국 쪽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화장품 쪽도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미래적인 측면에서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게임주 실적 나온 것들 잠깐 보고 전략을 좀 시간상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실적이 조금 전에 따끈따끈 공개됐는데 주가는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실적이 궁금하고요. 워낙 위메이드가 지난달에 급등한 게임주 대장주였었기 때문에요. 썬데이토즈 정말 얘기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애니팡이라는 게임 기억나세요? 한때 아주 화제를 모았던 썬데이토즈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0% 이상 깎인 상황에서 주가도 조금은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는 저는 늘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서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 게임은요, 어떤 호황이라는 것이 게임주 전체의 호황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게임의 호황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임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그리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 관련주들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뭐 베타 테스트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유저들이 많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즉 뭐 누구도 게임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모두 바쁘신 분들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주가 어느 쪽이 지금 유저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임이 훨씬 더 재밌는지 실제적으로 해볼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의 어떤 성장과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성장 영역에서는 마켓시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들이 개발업체도 수없이 많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성장 쪽으로 가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체크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의 선두주는 당연히 어떤 지금 컴투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메이드도 역시 모바일 게임의 어떤 선두주자 역할을 지금 해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정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위메이드가 앞으로 향후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이 유저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이제 신작이 출시되기 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작 출시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맥락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애니팡 이후에 뚜렷한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크게 오르지를 못하는 형국이고, 이 애니팡 역시 그 새로운 애니팡 이 애니팡2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뭔가를 사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로 클로버를 주고받고 하는 단계에서 그게 아니라 뭔가를 사야 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럼 유저들의 저항이 좀 있죠. 유저들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 펼쳐졌는데, 결국은 게임 산업은 유저들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썬데이토즈는 역시 아직은 기대할 만한 신작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박스권 내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박스권을 이탈해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주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이제 다 잡혔어요. 어제가 마지막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6,700억 잡혔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도합해서 1억 5천을 넘지 않으면 합병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합병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일단 주가는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현주 멘토님, 일단 시장은 2천을 지키면서 뭔가 좀 기다리는 분위기예요.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주 좀 조용하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상승 모멘텀이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대할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제약바이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고가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항상 시장엔 트렌드가 있습니다.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할 때가 있고 가치주가 주도할 때가 있고 뭐 실적주가 주도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딱히 개별 모멘텀에 의해서만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분석이나 산업 분석 이런 부분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개별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뭐 중국 일본 부분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또 엔저가 완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개별주를 더 말씀드리면 RF텍 정도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5의 출시 때문에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들을 한번 선별적으로 공략해 보신다면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M 당초부터 좋게 보셨었는데 오늘은 RF텍 무선 충전주 가운데 갤럭시 노트 5 모멘텀 갖고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최고의 시장은 네 종목이 전부 다 모멘텀을 갖고 네, 포트 종목들이 날아갈 때이겠죠. 예병군 멘토님 역시 생각 주시죠.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 인하. 예, 그렇죠.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은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아닌가. 마지막 구간쯤에 와 있다. 즉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불거지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은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때가 됐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에 뚜렷한 의지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도 역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다시금 윗방향으로서 가닥을 잡아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금리 인하 못한다 해도 미국은 9월에 좀 금리를 안 올렸으면 싶긴 하네요. 예병훈 멘토님 강연회가 주말에 토, 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고요? 예. 토요일 양일간 합니다. 토요일 날은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하고요. 일요일 날은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합니다. 제가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여러분들께 꼭 하나 딱 말씀드렸던 미래시장 쪽에서의 센서 그리고 홀로그램 이런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 QSI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오늘 QSI가 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선별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로 동일하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다행한 것은 여러분들 언제나 저는 강연회를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목동에서 있을 주말 우리 예병군 멘토님의 강연회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병군 멘토님은 또 직접 보시면 그렇게들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본인이 워낙 면대면 인기를 자랑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많은 구름 같은 인파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오현진 멘토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02.05입니다. 2000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내려서는 코스피인데요. 증권사들의 전략입니다.
증권사 투자전략모임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입니다. 해외보다는 국내 정치에 조금 집중하자. 해외 신경 쓸 필요 없겠다.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은 여전히 유효한 장이 아닌가 얘기해 주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은 메르스 여파가 일단 종결이 된 이후에 유통과 운송주 쪽으로 좀 주목해 봤으면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의 의견 볼까요? 코스닥 쪽의 종목들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스닥 전체 시장의 수급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나. 대응전의 수급 체크 코스닥에 한해서 의견 내주셨습니다. 끝으로 안상현 대리의 의견은요.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 동향에 주목해보자 라시면서도 주식의 원래 비중이 60이었는데 100 중에 70%로 주식 비중을 더 사자 쪽으로 높여주셨네요. 네, 참고로 조금 전에 조이맥스의 실적도 뜨는 등 오늘 게임주의 실적 발표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 게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정영훈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종식 이후에 유통과 운송주 보자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대형주가 조금 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아직은 중소형주가 아닌가 싶네요. 네, 우선 뭐 최근에 대형주들이 그동안 좀 이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줬었지만, 뭐 최근 그 롯데그룹의 그 지배구조 개편 그 이슈와 맞물려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최근에 좀 급격하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대형주들의 그 재벌 개혁이라든지 뭐 실적 우려감 속에서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좀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점은 더 좀 이런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과도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러한 뭐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을 봤을 때 해외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뭐 경쟁사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시에 이들 주가 수준이 뭐 극심한 지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좀 과도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실적 우려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는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결국에는 이 대형주들이 재차 좀 안정화 기조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뭐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한 좀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면에 바이오 제약 업종이 재차 좀 급격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재차 좀 중소형주가 랠리를 재개했다는 점을 봤을 때 역시나 코스닥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가 당분간 좀 개선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이 메르스 여파가 이제 종결 이후에 이 유통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운송업종들의 좀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그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가항공사들이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큰 만큼 이러한 좀 그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TA 항공이라든지 이런 뭐 저가항공사들에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똑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대형주의 반등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소위 물려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언제쯤 대형주는 좀 길을 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평가인 건 이제 다들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사실상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당장 뭐 내일 뭐 반등이 오면 뭐 더할 날이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누구나가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심리가 좀 위축이 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서서히 반등세에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마디로 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버티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시간을 가지고서 좀 대응을 하시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지금에 와서 또 투매는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겠죠. 반등하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는 거 또 한 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메르스 종식 이후에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여행 항공주 그 가운데 저가 항공주로 제주항공, 티웨이홀딩스 등 좋게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정영훈 과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현물은 2002.69입니다. 2000포인트 깨기까지 한 2포인트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선물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연결해서 들어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매도 사인 주셔서 아주 크게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전에는 240, 239까지 깨졌었네요. 수급부터 살펴주시죠. 네,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654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280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417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이 1255계약 순매도, 외국인 1411계약 순매수, 기관이 66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4,706계약 순매수, 풋옵션 11,232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2,565계약 순매도, 풋옵션 1,178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3,608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3,864계약 순매도 중인데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 일단 어제 지금 초반부 모습이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42, 상승 2차 저항선이 245, 하단 1차 지지선이 237, 하단 2차 지지선이 23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좀 정확히 말씀드린 형태의 좀 시장 모습이 좀 인출되었고 말씀드린 시점에 좀 매도하신 분들은 장 후반부까지 좀 큰 수익을 좀 거두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 갭으로 출발한 모습인데 오전 시장은 가격을 좀 약간 상승 시팅 이후에 10시 반 전으로 좀 다시 하락 전환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최대 상승 시 가격이 241.50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가격까지는 상승을 좀 열어두셔야 합니다. 오전에 상승 세기를 본 이후에 10시 반 부근에 형성되는 좀 고점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가시면 되겠는데 어제처럼 좀 크게 빠지지는 못할 예정이니 시가 위로 가격을 얼마 올려치는지 보시고 시가 위로 가격을 올려친 상승분만큼 가격이 하방으로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좀 약간 빠지고, 아니, 현재는 약간 좀 빠져 있는 모습인데, 낮은 가격의 매도는 최대한 좀 피하시고, 올라오길 기다리시거나, 10시 반이 지난 이후에 고점이 제대로 좀 확인이 되면, 이후에 좀 진입하시는 게 좀 유리한 장세이고, 지금 이번 하락장이 중기 하락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 한 분기 정도는 하방으로 진행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하락장에 갈 수 있는 좀 지수 목표치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합주가 지수는 2004.4이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가격 수준으로도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약 1800 지수, 종합주가 지수 1800 초반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좀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확실한 주식 아니시면 정리를 하시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걸 지켜보신 이후에 좀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선거 가격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가격이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으니까 고점이 갱신이 되면 갱신 확인 이후에 10시 반 지금 약 한 40분 정도 남았죠.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 고점 갱신이 되면 고점 갱신이 됐을 때 고점 확인을 하시고 고점 부분에서 좀 매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저점 매도 말고 올라오길 조금 기다렸다가 중국장 오픈하고 10시 반 정도에서 고점 확인 후에 매도 역시 잡으시면 수익 나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물 또 파생을 워낙 잘 보는 전문가이신데 현물 쪽도 역시 감안해 봤을 때는 한 지수 코스피 기준 1800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중기 하락장을 일단 예견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수뷰까지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의 선물 시장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00을 겨우 사수하고 있는데요. 이두코 멘토님으로부터 긴급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GW 중해제약 계속 인고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종목, 또 중간에 수익이 한번 났었던 종목. 오늘 현재 18.74%, 조금 전에 20% 오늘만 급등했거든요. 오늘 갭 없이 쭉 밀어올리는 멋진 양봉인데 현재가가 37,700원, 거의 38,000원 부근입니다. 당초 목표가는 4만 원까지 기다려보는 것이었었지만 오늘 37,000원 돌파를 보자고 했는데 일단 돌파가 된 시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기존 홀딩자 분들, JW 중해제약 일단 수익 실현해달라고 사인해달라는 긴급 쪽지 내용 대신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두코 멘토의 리딩으로 JW 중해제약 큰 수익 나셨다면 오늘 정리하자라고 쪽지 주신 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잠시 시작되는 증시 탑5 11시 프로그램에서는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의 도움 말씀 들어볼 텐데 오늘은 52주 신고가 종목들 특집이라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용기를 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